가볼게요. 정점식 국회의원. 저는 이분 국민의힘이죠. 이렇게 이름 얘기할 때 좀 힘들더라고요, 발음이. 정점식. 정점식. 네. 정점식. 네. 네. 제가 예전에 이분을 이제 뽑아달라고 선거철에 유도하는 그 목사님 취재해가지고 실제로 공직선거법 그 벌금 물은 분이 계시는데 네. 뭐 정점식 의원이 물은 건 아니죠. 근데 이제 어쨌든 정점식 국회의원 원내대표. 네. 네. 이제 정부가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냈잖아요. 그러니까 또 세금 폭탄 투하다 라면서 난리를 피우고 있습니다. 아이고. 네. 그래서 대통령 이재명의 부동산 정책은 약속과는 완전히 정반대로 가고 있다. 그러면서 약속은 모두 무너졌다. 뭐 이런 네. 표현까지 쓰고 있고요. 네. 부동산 대출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며 대통령 이재명은 고강도 대출 규제로 매물 잠김 현상을 심화시키고 전월세 가격을 폭등시켰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뭐 거의 이제 온 국민이 세금 폭탄 맞을 것처럼 난리를 피우고 있습니다. 저희가 계속 보도했지만 부동산 아니거든요. 아니잖아요. 너가 그렇겠죠. 네. 너님이. 세금이야말로 오히려 비싼 주택 가지신 분들도 양도세나 종부세 같은 경우에는 혜택을 보는 상황이었어요. 거의 네, 세금 안 내는 그러니까요. 분위기였는데요. 네. 그래서 실제로 지금 이제 어떤 안이 나왔는지를 조금 살펴보면 네. 일단은 실거주 1주택자에 대해서는 오히려 혜택이 완화됐습니다. 네, 이제 종부세 기본 공제액이 공시가격 기준으로 12억 원에서 14억 원 선으로 이제 상향이 된 거예요. 이게 공시지가니까 또 시가는 다른 거죠? 시가는 한 20억 정도. 네. 그러니까 시가 20억 원 이하의 1주택자 같은 경우는 종부세 부담을 오히려 줄게 된 거죠. 그렇죠. 실거주하고 있으면 또 그렇게 해야죠. 그렇죠. 네. 근데 좀 이번에 세금이 올라가는 경우들 같은 경우는 비거주 1주택자나 네. 초고가 주택에 사시는 분들. 네. 이제 그런 분들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분들 같은 경우에도 9억 원 이상의 만약에 집을 가지게 되면 세금이 크게 늘어난다 뭐 이런 얘기인 거죠. 그렇죠. 네. 그런데 이런 여기에 해당되는 분이 몇 분이나 되겠어요, 대한민국에서 지금. 그리고 양도소득세 같은 경우도 보통 이제 기존에는 주택을 오래 보유만 해도 혜택을 주었었잖아요. 네. 근데 앞으로는 실제 거주한 기간을 중심으로 혜택을 주는 장기 거주 소득 공제로 이름과 성격을 좀 바꿨다는 거. 네. 네네. 그리고 단계적인 개편을 거쳐서 2029년에는 보유 기간에 따른 공제율이 완전히 사라지고 최대 80%의 공제를 받으려면 온전한 10년 거주를 실거주로 채워야 된다. 네. 뭐 이런 것들. 그래서 공제 한도도 10억 원 정도로 좀 신설이 됐다. 네. 그리고 요것도 좀 중요한 내용인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완화. 이 내용이 뭐냐면 그러니까 집을 여러 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 너무 집이 많으면 많은데 이게 양도세를 많이 내야 되면 네. 일단 세금을 많이 내야 되니까 팔지를 못하고 그냥 가지고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양도세 중과라고 하는데 그런 사람들한테 퇴로를 열어주는 거죠. 집을 살 수 있는. 네네. 그래서 이번에 딱 2년 동안만 집을 팔 때 세금을 크게 깎아줄게. 이런 식으로 좀 바꿨다는 거예요. 네. 집을 2년 동안 정해진 기간 동안에 좀 퇴로를 열어줘서 여러 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팔고 나갈 수 있게. 네. 출구 전략을 만들어 준 거네요. 네. 네. 이런 내용들. 네. 오히려 그래서 지금 시민단체들은요. 이번에 너무 약하다. 기대 못 미쳤다. 그런 얘기해요. 세게 때렸어야 되는데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 오히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그 한강 라인 벨트에 있는 고가 아파트들이 제외됐다. 오히려 제외됐다. 네. 그렇죠. 그런 얘기들까지 나오고 있고. 네. 네. 그래서 지금 참여연대 같은 경우도 어떻게 지금 얘기했냐면 논평. 변죽만 올린 2026년 세제 개편안이다. 그래서 오히려 종부세 정상화는 제한적이고 1주택 특례를 확대했다 이러면서 오히려 지금 되게 뭐 우려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참여연대 같은 경우는 단순히 집을 몇 채 가졌는지만 보는 것이 아니라 가진 재산의 전체 가치가 얼마나 되는지 따져서 세금을 공정하게 매기려고 하는 방향성을 잡은 것은 굉장히 긍정적이었다. 그리고 집이 여러 개인 사람, 그러니까 여러 채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의 세금 혜택을 줄이고 실제로 그 집에 살고 있는지에 따라 다르게 계산하도록 보완한 점도 우리는 좋게 본다. 이렇게 좀 평가를 했는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이제 세 부담을 좀 제한적으로 뒀잖아요. 약하게 그러니까 그 조정 대상 지역의 초고가 아파트 다주택자들에게만, 그러니까 수도권 조정 대상 지역의 네. 초고가 아파트 다주택자들에게만 좀 세금 부담을 조금 지우는 쪽으로 집중됐고, 그 종부세 실효세율을 높일 근본적인 개선책이 좀 없었다. 네. 오히려 참여연대 같은 경우는 되게 아쉬움을 표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 공시 가격을 12억에서 14억 원으로 높였잖아요. 네. 그래서 시가 20억 원 주택 가진 사람들 같은 경우도 이제 종부세를 좀 면제받을 수 있는 길이 오히려 열린 거잖아요. 네. 네. 그래서 오히려 그런 사람들에게 세금을 적게 내는 거는 좀 맞지 않다. 저는 이 부분에서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딱 해서 뭐 20억까지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게 좀 무리라고 보는 게요. 구간별 과세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입장이거든요. 네. 근데 갑자기 20억이면 만약에 집이 20억쯤 되는 사람이 만약에 19억 원에 걸어야 하면 그거 뭐 10,000원이 아니라 9,900원이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부동산 거래는 본인이 가격을 결정해서 하는 거니까 이거는 공시지가하고 또 다른 측면이라서 이것도 좀 문제일 것 같긴 하거든요. 그쵸. 네. 그럼 뭐 오히려 그러니까 시민단체들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양도세 중과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다주택자들의 양도세 중과를 이렇게 2년간 유예하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것도 사실 이제 종합부동산세나 이게 세제 개편할 때마다 이게 어떤 유예 기간들이 계속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런 것들을 계속 이렇게 유예해 주는 것들이 오히려 조세 정리에 맞지 않다. 오히려 참여연대는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여연대만 그러냐? 당연히 경실련도 지금 유감 표명을 했어요. 아까 질문이 하나 들어왔는데 우리 시청자님들이 이게 언제 시행되냐고 질문이 들어왔는데 이게 언젠가요? 이게 좀 시간이 걸리죠? 그렇죠. 28년, 29년도쯤에 시행되는 거죠? 그렇죠. 당장 시행하는 거 당장 아니고? 시행되는 게 아니라 네네. 개편 아니잖아요. 그리고 네네. 네. 그럼 일정에 따라서는 좀 약간 흔들릴 변수가 또 생길 수도 있겠네요. 아직 그렇죠. 예, 여력이 있으니까. 네. 세제 개편 아닙니다. 이거는. 네. 여기서도 또 여러 가지 뭐 의견들이 충돌하고 여러 가지가 나오겠죠. 근데 생각해보면 사실 오히려 이런 시민단체들은 세제 개편안이 네. 좀 약하다. 더 오히려 세게 해야 되는 거 더 아니야. 강력하게 나와야 된다라고. 그런데 오히려 이 야당이나 이런 쪽에 또 부동산 논자들 같은 경우에는 뭐 부동산 때문에 다 죽는 것처럼 얘기하는 게 참 너무 그런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세제 개편안이 이제 발표가 된 거잖아요. 확정돼서 발표가 된 거니까 이거는 향후 이제 입법 절차도 거쳐야 돼요. 그렇죠. 네, 입법 절차도 절차도 거쳐야 남아있고. 법이 돼야지만 되는 건데. 네. 네. 뭐 당장 시행되는 건 아닙니다. 네. 어쨌든 개편안이라는 거. 네. 자, 그리고 그래서 참여연대 같은 경우는 특히 이 부분. 지금 이제 그 공시 가격을 12억에서 이제 14억으로 올렸잖아요. 기준을. 네.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그런 그 가구 수가 얼마나 되는지를 봤을 때 전체 가구 수 대비 1.6%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너무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세제 혜택을 줬다라고 이제 오히려 시민단체들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정점식 의원은 세금 폭탄이다. 또 이러면서 지금 선동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참 그래서 그래요. 맞습니다. 네. 정정식 의원의 재산이 얼마나 많길래 세금 폭탄 얘기를 할까? 네. 그러니까 본인이 많이 내야 이제 많이 낼 것 같으니까 그래 보이지 않아. 그럴 수 아니나 있죠. 다를까. 드등 이게 얼마예요? 83억 와우. 5,672만 원.
우호시군요. 좋겠다. 네. 좋겠습니다. 좋겠다. 좋아. 자, 근데 이것도요, 작년보다는 좀 줄어든 거예요. 줄어든 게 이 작년에는 아마 정도예요. 90억이 넘었던 걸로 알고 있고. 아, 네, 근데 참. 갑자기 좀 떨어졌죠. 자, 그래서 그 비중을 좀 볼까요? 이거 저기, 뉴스타파에 올라와 있는, 네, 의원들 재산 공개 내역인데요. 네, 건물 보니까, 가격이 떨어진 거네요. 그쵸. 작년에는 99억이었어요. 네, 근데 여기가, 지금 건물만 74억이 넘죠. 아니 그러니까 본인 부동산 건물이 이제 비싸니까 그만큼 세금 많이 나오니까 오히려 아우성치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보면, 특히 공개된 재산 내역에 따르면 서초구 반포동에 반포자이 아파트 가지고 계세요. 39억 원이 넘는. 네. 네. 그러니까 초고가 아파트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리고 본인 자녀 명의로 된 건물, 부동산 자산만 지금 74억 원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세금 걱정 좀 하겠죠. 그렇죠. 부동산 재산이 많으시네요. 그렇죠. 부자예요. 자, 볼까요? 토지 임야 가지고 있고요. 경상남도 진주시에. 또 올랐네요. 네, 계속 땅값이 오른 임야 가지고 있고요. 지금 부동산 내역이 이렇게 되는데, 그러니까 본인 지역구겠죠? 지역구에 지금 전세를 살고 있는 게 있고, 아파트 39억 넘는 아파트, 서초구 반포동에 가지고 있고, 그리고 본인 사무실이 이제 경상남도 고성군 고성읍 쪽에, 그리고 네. 동명시 북신동 성산빌딩 건물, 뭐 이런 식으로 건물들을 갖고 있고, 근린생활시설, 네, 부산에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장남 아파트, 이제 뭐 자녀 거,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자녀들 거. 근데 자녀들 거 빼더라도 이제 본인 것만도 굉장히 많잖아요. 사무실은 이제 전세 임차권으로 돼 있는 거네요. 그쵸. 네. 네, 전세에 들어있는 거. 네. 네, 그리고 예, 자동차 세대. 예금 20억. 본인은 12억, 예금이 이 정도 있고, 네, 채무도 있습니다. 채무는 본인 것만 지금 보면은 뭐 한 14억 정도. 그래서 이 재산 순위를 보면요, 정점식 의원이 의원들 중에 아마 이거 부동산만 따로 하면 조금 또 달라지긴 할 텐데 한 11위쯤 돼요. 상위권이네요. 굉장히 상위권이죠. 네. 네. 자, 그래서 팩트 체크 갑니다. 보유세, 거래세 동시 강화를 했다. 지금 정점식 의원이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사실과 다릅니다. 그러니까 네. 이제 정정식 같은 경우는 보유세와 거래세를 동시에 강화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 이 세제 개편안을 보면 거래세 측면에서는 다주택 양도소득세 중과를 단계적으로 완화하고 유예하는 조치가 포함이 돼 있잖아요. 네. 네. 그래서 실거주 고가주택 위주로 보유세 제도를 정비를 했고, 또 실물 매물 출회를 유도하기 위해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오히려 낮추는 방향으로 택했기 때문에 이 동시 강화라는 주장은 사실과 다릅니다. 그리고 대다수 국민에게 세금 폭탄을 투하했다라는 주장 역시 과장이 됐는데 많이 과장됐다. 네, 이거는 아까 전에도 시민단체들이 주장하는 것들 짚어가면서 약간 살짝 짚어드렸죠. 오히려 시민단체들은 너무 지금 정부의 세제 개편안이 약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대다수 국민에게 말도 안 되죠. 아까 전에 이렇게 지금 뭐 정부가 지금 정한 세제 개편안에 의해서 세금을 이제 내야 되는 비율을 봤을 때 굉장히 더 줄어들었잖아요. 그 비율이. 네. 그래서 실제로 세부담이 늘어나는 대상은 한 시가 40억 원 이상의 초고가 주택, 비거주 주택, 일부 다주택자 이런 사람들에 대해 집중돼 있는 건데 이거를 전 국민이라고 호도하는 거는 이거는 나쁜 짓이다. 이것도 전에도 보도에서 얘기했지만 이런 식으로 전체 문제 있냐 헤드라인 뽑는 언론들도 있고 참 수법이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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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라는 공약을 어겼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그냥 정치적인 본인의 어떤 해석이라고 봐야 될 거고. 그리고 뭐 전월세 가격 폭등으로 이어질 거다. 이거는 지금 그러기를 바라는 거 아니에요?
아, 네. 정말. 네. 그리고 이 부분도 시장의 전망은 엇갈려요. 물론 이제 집 가진 사람들이 자기들이 세금을 더 내게 되면 다주택자들 같은 경우 이제 세금을 내게 되면 이제 세입자들한테 사실은 전가죠. 전가할 거라는 어떤 그런 우려도 있는 거는 사실이에요. 네. 근데 그거는 정상은 아닌 거잖아요. 그럼 그들이 나쁜 선택을 하는 거고. 네. 그걸 가지고 지금 전월세 폭등으로 이어질 거다. 좀 고사 지내는 겁니까? 전월세. 네. 월세 내야 되는 사람들 입장에서 지금 무서워하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히려 국회의원이라면 다주택자 분들 정부가 이런 안을 냈는데 우리가 정말 부동산 정책 성공을 위해서 좀 가진 자들이 그렇게 월세라든지 절세를 사는 사람들에게 세부담을 하지 않도록 우리가 좀 그런 방향으로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오히려 캠페인이라도 벌여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네. 네. 그런데 오히려 이런 식으로 지금 고사를 지내고 있어요. 진짜 땡! 이라고 해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분 검사 출신이시잖아요. 네. 네. 그 여기 지금 보시면 그 이제 순위 안에 들어와 있는 꽤 이제 20위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 중에서 검사 출신, 판사 출신 이름 꽤 보이죠. 꽤 보이네요. 네. 네. 그리고 참 그 민주당 의원들 이름도 이렇게 있긴 하지만 국힘이 많네요. 나경원, 주진우 뭐 이렇게 비슷한 네. 층에 다 있네요. 네. 너님들은 좋으시겠습니다. 그래서 세금 폭탄이 너무 마음이 아프시면 재산을 저희한테 주고 저희가 세금을 내드리는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관리도 해드립니다. 관리도 주세요. 주세요. 네. 우리가 해줄게요. 우리가 내줄게요. 네. 네. 세금 내기 싫으시면 그때 누가 그랬지? 대통령한테 나랑 바꾸자. 장동혁이 그랬나요? 나랑 바꾸자. 네, 저도 제안하고 싶습니다. 저랑 바꾸자. 저랑 바꾸자. 네. 네. 자, 짧게 한번 팩트 체크 해봤습니다. 정점식 의원 같은 사람들 이거 참 나빠요. 그러게 말입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한쪽에서는 세금 폭탄이다라고 펄펄 뛰고 있고 시민단체들은 너무 약하다라고 있고 어쩌라는 거지. 네. 네. 근데 어쨌든 그 적당한 수준을 잘 밟아가면서 그러니까 부동산 문제는 모두가 한 마음으로 조금 그 방향성 중심을 잃지 않고 가도 사실 성공할까 말까인데 맞아요. 해방꾼들이 네. 일단 너무 많아. 그리고 한 방에 모든 게 해결되는 정책이라는 건 있을 수 없어요. 어떤 정책을 만들면 조금씩 그 문제가 생겼을 때 개선해가는 방식으로 해야지만 오히려 더 민의가 모이고 그렇죠. 좋은 정책이 되는 거거든요. 저는 시작했다는 것 자체가 의의가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사실 부동산을 건드렸을 때 정치인의 입장에서는요. 별로 이게 표밭이 안 돼요. 이재명 대통령도 그런 얘기 했었고 그러니까 맞아요. 불리함에도 불구하고 한다. 그거는 국민만 보고 가는 부분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정책을 했을 때 우리가 이제 어떤 감시하는 눈을 또 보고 계속 해야겠지만 또 이런 정책에 대해서는 또 응원하고 또 이렇게 약간 지지를 해줘야 되지 네. 좋은 정책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네. 무행위님도 내가 관리해줄게 집 줘 건물 줘 크크크라고 하셨는데요. 저는 이분께 양보하겠습니다. 정점식 의원께서는 우리 무행위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네. 본인이 싫어하니까요. 우리는 네. 괜찮거든. 네. 네, 주십시오. 저희가 네. 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오늘은 제가 끝나고 또 이제 성수TV로 갑니다. 여러분 12시부터 여러분 성수TV에서 만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마지막 곡으로는 이렇게 회방꾼들 얘기 일일이 신경 쓰면서 가다 보면 이제 스트레스 받잖아요. 네, 좀 무시할 건 무시하고 팩트체크 과감하게 하면서 또 우리들의 연대의 힘으로 뚫고 가야죠. 네. 네. 노래는 마지막 곡으로 들으실 곡은 날도 덥고 조금 신나는 곡 골라봤어요. 그러거나 말거나. 그러거나 말거나. 네, 네. 들으면서 저희는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스를 굽는 사람들 이두석. 권지연이었습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세요. 더위 먹지 마시고요. 맛있는 거 많이 드세요. 네, 마지막으로 락앤롤 포에버. 내가 눈을 흘겨도 난 안 멈춰 입술만 삐죽여도
난 더 웃어 발끝은 가볍게 마음은 단단해 네가 뭘 던져도 난 다 비켜 자꾸 날 밀어도 난 안 넘어가 작은 소란쯤은 금방 지나가 네 표정이 굳어도 난 더 선명해 이 판은 내 발로 내가 흔들어 그러거나 말거나 그러거나 말거나 너의 보이콘 아이고 무서워라 그러거나 말거나 그러거나 말거나 난 내 길로 가 너는 거기서 네가 문을 닫아도 난 또 열어 눈치만 보다가 기회 놓쳐 나는 내 박자에 몸을 맡겨 네가 뭐라 해도 난 더 반짝 입술을 깨물어도 소용없어 내 이름 부를수록 더 커져 자꾸 날 흔들어도 난 더 또렷해 작은 비웃음도 바람 같아 네가 등을 돌려도 난 안 꺾여 이 판의 끝까지 내가 그러거나 말거나 그러거나 말거나 너의 보이콘 아이고 무서워라 그러거나 말거나 그러거나 말거나 난 내 길로 가 너는 거기서 한 번쯤은 알겠지 내가 왜 이래 넘어질 틈조차 내겐